어려운 얘기 아니야. 이걸 다른 말로 귀납법이라고 해. 이것을 다른 말로 연역법이라고 해. 여러분, 누가 더 바람직하냐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귀납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관찰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 결론을 이제 내릴 때 자료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이걸 이제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향이 여태까지 있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학문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빅데이터 해석에 있다는 것이에요. 빅데이터의 분석인데 어느 분야가 빅데이터가 형성되고 있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빅데이터가 모이는 장소에 인재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분석하는 일,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미래 사회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가가 득세할 것이라는 건데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칠 수 있는 학과가 따로 없어요. 빅데이터 학과 있나?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분석학과 없잖아요. 빅분과 노디다 서울대 빅분과에 다닙니다. 통계학과에서 이런 거 할 것 같지? 안 해요. 아니 물론 지가 관심 있어 배울 수는 있는데 눈이 닫혀 있어. 이걸 하세요. 어떻게 하냐고? 그건 차차 얘기해. 가설이동 과학을 주로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 가설을 세우는 데 있는데 지가 먼저 답을 내려놓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이에요. 원인을 스스로 규명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맞는지 아닌지 뭐 하는 거냐면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 이걸 좋아한다고요. 야 이거 지금 날씨가 왜 따뜻하다고 생각해? 온난화 때문입니다. 증명할 수 있니? 증명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지. 왜 그러냐에 대해서 why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답을 내려고 하는 건데 이 방법의 맹점은 너무 섣불리 결론을 내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많죠.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과학적 요소를 여기서만 보지 마시고 이것도 보세요. 이게 요즘에 오히려 더 정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적인, 의학적인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걸 분석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이 생명과학적으로 많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요즘에 더 정확해진 이유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술적 방법이 좋을 수 있어. 그런데도 열린 시간을 가지시고 옆에 공룡들 내가 그러는 거예요. T-Rex가 키가 8m 정도 되면 디플로도코커스보다 좀 커요. 나중에 나오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20m가 넘죠. 40톤 정도 되죠. 미스테리한 놈들이야.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냥 자 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여러분 이거 잠깐 보자. 처음에 문제인식을 하잖아. 문제 인식한 다음에 뭐하냐면 가설 설정하잖니. 가설 세고 나서 탐구 설계를 할 거야. 자, 이게 이 방법이야. 연역적 방법 얘기하는 거다 이거. 탐구 설계를 하잖니. 그 다음에 뭐하냐면 수행한다. 수행한 다음에 뭐하냐? 그 다음에 결과,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분석이에요. 데이터 분석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빅데이터가 아니라 지가 원하는 결과만 2개만 비교하잖아요. 보통 2개, 3개 비교하는 게 이거니까 얘네들 데이터가 부족한 거야.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고 조작하니까 국제적 사기를 치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에 황씨 씨도 그렇고요. 일본의 줄기세포 자기가 만든 줄기세포 만들었다고 우기는 그 30살 먹은 여자 과학자도 그렇고요. 구라를 치는 거예요. 구라치지 말고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해도 돼요. 여러분을 잘 관찰을 잘하세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진짜라니까. 그리고 결론 도출할 거 아니니 결론을 내렸을 때 만약에 이건 끝이야. 결론을 내리는 건 마지막이고 여기 단계까지 가면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하면 되는 거야. 좀 이상한데? 그럼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내리고 나면 이제 끝나거든. 근데 여기 단계에서 여러분 가설을 세울 때는 뭐냐면 내가 이미 암시적인 답을 내린 거 아니야. 그리고 해석을 막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원인을 규명하려고 들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설계를 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거예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전제 조건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거나 가정한 사실, 뭘 알아야 설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분위기가 어떠냐면 학계의 분위기가 네가 다 설계해봐야. 근데 물론 맞아요. 설계법을 할 수 없으면 유능한 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연구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데 남들이 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박사가 되는데 누가 가르쳐줄 걸 기대하겠니? 박사는 스스로 방법 찾는 거야. 근데 그 박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규명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이 잘 떠올라야 되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은 많이 알고 있으면 생각이 좀 더 많아질 거라는 발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건 필요해. 그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이어져 가는 것도 일종의 창발성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창발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제 조건에 이어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 독립변이 실험군을 설정하고 여기다 씁니다. 전제 조건에 이어서 우리가 또 필요한 요소가 어떤 실험군을 설정하고 대조군을 설정한다고 할 때, 자, 요거 하나 이제 비교해보자. 이 대조군이라는 게 자연 상태야. 그리고 비교식 기준이지. 보통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해요. 대조군이 없이 실험군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은 실험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연 상태를 통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여기다 비교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거기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주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밑에 탐구형 예제 1번에서 효모와 중수 그리고 포도의 관계에서 가나 실험이 보일 겁니다. 10페이지 밑에 자, 가 실험과 나 실험군이 보이는데 이 중에 누가 대조군일까요? 하나는 증류수를 넣고요. 하나는 포도당을 넣었지요. 누가 대조군이냐에 대해서 가가 대조군이라고 생각들을 보통은 해요. 하지만 정확한 관점을 놓고 볼 때, 자, 일반적인 상황이 자연 상태라면 대조군은 자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효모가 자연 상태에서 증류수에 놓일 가능성이라는 건 없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얘네들은 뭐가 맞냐면 나가 대조군으로 보는 관점이 더 타당해요. 그건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대조군을 설정할 때는 자연적인 것이고 그것을 바꾸어버린 게 실험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를 실험군, 나를 대조군으로 봅니다. 그 관점은 수능에서 나오는 관점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할 것이 변인을 설정하는데 이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누고 독립변인 한마디로 원인이에요. 원인. 그리고 종속변인이 결과인데 이 독립변인 속에서 또다시 나누니까 뭐가 있냐면 조작변인과 그리고 통제변인이 있었던 거야. 조작변인이 다르게 설정하는 거라면 통제변인은 일정하게 두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주 원인을 조작으로 둬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결과를 살펴볼 때 나머지 요소들은 일정하게 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진짜로 대박을 터뜨린 학생들의 요소가 어떤 특정 요소가 있다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관찰할 때 그 요소만 가지고 변수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정말 결과가 다르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건 사람의 행동은 그렇게 한 가지 요소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거 외적인 나머지 요소가 통제가 돼야 돼요. 그 통제가 어렵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요소 하나만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바로 연역적 문제의 이 한계인 거야. 연역적 방법에. 어떻게 그 나머지 요소가 진짜로 통제가 가능하겠느냐는 것과 그리고 그 비교가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돼요. 나중에 가면 그런 능력을 키우지 않고 그냥 막 가게 되면 자료가 안 나오니까 조작을 하게 되거나 또는 아예 방법조차 몰라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서 과연 타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근데 학자의 양심은 절대로 조작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드는 것인데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